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셨습니까? 따뜻한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가만히 창밖을 바라보다 보면 참으로 무던히도 애쓰며 살아온 우리네.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곤 합니다. 우리는 참 오랜 세월 동안 내 마음보다는 남의 기분을 먼저 살피며 살아왔습니다. 해녀나 내 말 한마디에 상대방이 상처받지는 않을까, 내 거절 때문에 모임의 분위기가 어색해지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둥글둥글하고 무난한 좋은 사람으로 남기 위해 참 많은 것을 양보하고 인내하며 살아왔죠. 얼마 전 참 오랜만에 예전 직장 동료들과의 모임에 다녀왔습니다. 반가운 얼굴들을 마주하고 웃음꽃을 피우는 자리였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은 어쩐지 골덩이를 매단 것처럼 무겁고 헛헛했습니다. 모임 내내 은근슬쩍 저를 깎아내리며 음밤거리로 삼는 한 지인의 다시 돋친 말들을 그저 분위기를 망치기 싫어 억지로 웃으며 받아주었던 제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내가 둥글게 참아 넘기면 다 평화로울 거야 라고 생각했던 저의 배려는 어느새 상대방에게 이 사람은 아무렇게나 대해도 화내지 않는 만만한 사람이라는 꼬리표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저와 비슷한 감정을 느끼며 포가리를 하신 분들이 참 많으실 겁니다. 내 것을 기꺼이 내어주고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하며 진심을 다해 호의를 베풀었는데 돌아오는 것은 고마움이 아니라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한 뻔뻔함, 심지어는 은근한 무시와 하대였을 때 그 뼈저린 배신감 말입니다.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는 옛말을 굳게 믿고 살았는데 현실에서는 착하게 살면 호구가 된다는 서글픈 진실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는 사람에 대한 깊은 회의감에 빠지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결코 여러분이 못나서도 상대방이 악마여서도 아닙니다. 슬프게도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은 적응의 동물인지라 누군가의 대가 없는 친절과 양보가 반복되면 그것을 상대방의 권리이자 나의 특권으로 착각하는 어리석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과 담을 쌓고 독굴장군처럼 싸우며 살아야 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내지 않으면서도 나를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나를 잃어가면서까지 남에게 맞추던 헛된 수고를 이제 그만 멈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단번에 그리고 아주 우아하게 바꾸어 놓을 단단한 어른의 처세술을 몸에 익혀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것입니다. 큰 소리를 내거나 얼굴을 붉히며 싸우지 않고도 상대방 스스로 나의 눈치를 보게 만들고 함부로 선을 넘지 못하게 만드는 4가지 조용하지만 강력한 행동 지침에 대해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연습해야 할 간단한 행동은 바로 이유를 덧붙이지 않는 담백한 거절입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남의 부탁을 거절하는 것을 마치 큰 죄를 짓는 것처럼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누군가 무리한 부탁을 해올 때 내 몸이 피곤하고 내 일정이 꽉 찰 심에도 불구하고 차마 안 돼라는 2글자가 입 밖으로 떨어지지 않아 전전긍긍합니다. 그리고 결국 억지로 그 부탁을 떠안고는 돌아서서 가슴을 치며 후회하곤 하죠. 어쩌다 큰 용기를 내어 거절을 할 때조차 우리는 너무 많은 변명과 이유를 덧붙입니다. 아휴, 어쩌지. 내가 오늘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그리고 이따가 자식들이 집에 오기로 해서 하면서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장황하게 이유를 설명하는 것은 여전히 상대방에게 착하고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다는 미련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그 길고 장황한 변명이 상대방에게는 나를 설득하고 밀어붙일 수 있는 여지와 빈틈을 제공합니다. 몸 안 좋아? 그럼 내일 해줘. 자식들 몇 시에 오는데? 그 전에 잠깐이면 되잖아. 상대방은 내가 덧붙인 이유를 하나씩 반박하며 결국 내 허락을 받아내고야 맙니다. 진정으로 나를 지키는 거절은 군더더기 없이 담백해야 합니다. 무언가 부탁을 받았을 때 내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면 상대방의 눈을 보며 온화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그건 좀 어렵겠어. 또는 이번에는 내가 도와주기 힘들 것 같아.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상대방이 왜 안 되냐고 캐묻더라도 억지로 구차한 변명을 만들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내 사정이 좀 그래 라며 미소 지어 보이면 그만입니다. 내가 나의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보호할 때 남들도 비로소 내 시간을 함부로 빼앗지 못합니다. 거절은 상대방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주겠다는 단호한 선언입니다. 단 한 번의 담백한 거절이 10번의 어설픈 승낙보다 여러분의 품격을 훨씬 더 높여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가 갖추어야 할 강력한 무기는 감정의 동요를 감추는 조용한 침묵의 힘입니다. 인간관계를 맺다 보면 반드시 선을 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은근슬쩍 내 약점을 찌르는 뼈있는 농담을 던지거나 나의 사적인 영역을 함부로 캐묻고 가르치려 드는 무례한 사람들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보통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분위기를 망치기 싫어서 속으로는 피가 거꾸로 솟으면서도 겉으로는 하하 그런가 하며 어쩌게 같이 웃어넘기거나 반대로 참았던 분노가 폭발하여 그 자리에서 얼굴을 붉히며 언성을 높이고 화를 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나를 지키는 데는 철저히 실패한 행동입니다. 같이 웃어넘기는 것은 상대방에게 그 사람의 무례한 행동을 내가 허락한다는 잘못된 승인 도장을 찍어주는 셈이 됩니다. 반대로 버럭 화를 내는 것은 상대방의 도발에 말려들어 내 감정의 밑바닥을 보여주는 꼴이며 주변 사람들에게조차 감정 조절을 못하는 예민한 사람이라는 오해를 사게 만듭니다. 무례함 앞에서는 웃음기를 거두고 즉시 조용한 침묵으로 대응하십시오. 상대방이 선을 넘는 말을 던지는 순간 하던 행동을 멈추고 상대방의 눈을 가만히 2, 3초간 응시하십시오. 얼굴에는 옅은 미소도 찌푸린 분노도 담지 않은 가장 건조하고 차분한 표정이어야 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상대방의 눈동자를 깊고 고요하게 쳐다보십시오. 그 찰나의 정적은 100마디 말보다 훨씬 더 무겁고 날카롭게 상대방의 가슴에 꽂힙니다. 그 짧은 침묵의 순간 동안 대화의 주도권은 완전히 나에게로 넘어옵니다. 무례한 말을 던진 사람은 그 서늘한 침묵 속에서 자신이 무슨 실수를 했는지 스스로 깨닫고 몹시 당황하게 될 것입니다. 화내지 않고도 상대방의 오만을 한숨에 꺾어버리는 가장 우아하고 치명적인 반격, 그것이 바로 어른의 침묵이 가진 위대한 힘입니다. 세 번째로 명심해야 할 지혜는 언제든 닿을 수 있는 익숙함에서 벗어나는 거리두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하는 사람, 가까운 친구일수록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언제나 곁에 있어주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부르면 열일 제쳐두고 달려나가고 전화나 문자가 오면 하던 일을 멈추고 1초 만에 즉각 답장을 합니다. 나의 모든 일상과 계획의 우선순위를 늘 내가 아닌 타인에게 두는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인간은 곁에 늘 있는 것, 언제든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의 가치를 잘 알아보지 못합니다. 매일 마시는 공기의 소중함을 잊고 살듯
부르면 언제든 달려오는 사람을 어느 순간 숭시듯 당연하고 만만한 존재로 여기게 됩니다.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방에게 나를 당연하게 여겨도 좋다는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준 셈입니다. 이제는 항상 그 자리에 뿌리박고 있는 듬직한 나무가 되기보다 가끔은 어디로 불어올지 모르는 자유로운 바람이 되어 보십시오. 문자가 오면 당장 답장하지 말고 오롯이 내가 하던 일을 모두 마친 후에 여유롭게 답장을 보내십시오. 누군가 갑자기 만나자고 연락이 오면 미안한데 오늘은 내가 따로 할 일이 있어서 안 되겠어. 다음에 보자. 라고 말하며 내 시간을 지키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상대를 무시하거나 밀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내 부재의 시간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나의 존재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건강한 거리두기입니다. 내 시간과 에너지가 오롯이 나를 위해 쓰일 때 타인은 감히 내 삶의 영역에 함부로 침범할 수 없음을 무의식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조금은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 언제든 내 마음대로 휘두를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인간관계에서 온전한 존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지혜는 바로 나를 귀하게 대접하는 스스로에 대한 정중함입니다. 가만히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십시오. 자식들에게는 철마다 가장 좋은 옷을 사입히고 친구들을 만나면 기꺼이 지갑을 열어 비싼 밥을 사면서도 정작 나 자신에게는 얼마나 인색하셨습니까? 가족들이 먹다 남은 찬밥과 찌개로 대충 한 끼를 때우고 집에서는 무릎이 다 튀어나오고 목이 늘어난 낡은 티셔츠를 아무렇지 않게 걸치고 지내지는 않으셨나요? 나를 위해 10,000원짜리 한 장 쓰는 것조차 아까워하며 스스로를 집안의 뒷방 늙은이처럼 꼴대하며 살아온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귀신같이 알아챕니다.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대우하는지를 말입니다. 타인은 나의 가치를 평가할 때 내가 스스로 매긴 가치표를 그대로 읽어내는 거울과 같습니다. 내가 나를 함부로 대하고 헐값에 넘기는데 세상 어느 누가 나를 귀한 보석처럼 다뤄주겠습니까? 나를 향한 타인의 무시는 어쩌면 나 스스로가 나를 무시하고 홀대했던 그 태도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부터 당장 바꾸십시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나를 세상에서 가장 귀한 VIP 손님처럼 대접하십시오. 혼자 밥을 먹더라도 쟁반에 대충 차려 먹지 말고 찬장 깊숙이 아껴두었던 가장 예쁜 그릇을 꺼내 정갈하게 반찬을 담아 드십시오. 집안에 혼자 있을 때도 거울을 보며 단정하고 깔끔한 옷으로 갈아입고 나를 위해 향기로운 차를 한 잔 내리며 온전히 나를 대접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러한 사소한 의식들이 쌓여 외면의 단단한 자존감이라는 기둥을 세웁니다. 스스로를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서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단단한 기운이 뿜어져 나옵니다. 그 눈빛과 몸가짐 앞에서는 그 어떤 무례한 사람도 결코 함부로 입을 놀리거나 가벼이 대할 수 없습니다. 어른의 진정한 품격은 명품 옷이나 두둑한 지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스스로를 긍정하고 정중하게 대하는 그 깊은 태도에서 피어나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삶의 지혜 가족 여러분, 참으로 애쓰셨습니다. 그동안 남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누군가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내 마음의 상처는 억누른 채 묵묵히 참고 인내해온 여러분의 그 착하고 고운 심성을 저는 깊이 존경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따뜻하고 고운 에너지를 온전히 나 자신에게로 돌려주어야 할 때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조금 이기적으로 변한다고 해서 세상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단단하게 서 있을 때 내 주변의 관계들도
비로소 건강하고 평온한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남의 시선에 얽매여 억지로 맺어온 피곤한 인연들은 바람에 흩어지는 낙엽처럼 자연스럽게 흘려보내십시오. 담백하게 거절할 줄 아는 용기, 무례함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조용한 침묵, 내 삶의 주도권을 쥐는 건강한 거리두기,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스스로에 대한 정중함, 이 네 가지 지혜를 마음에 단단히 품으신다면 남은 여러분의 인생은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일 없이 오직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찬 눈부신 여정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청취하며 혹시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사람에 대한 상처가 떠오르셨는지요? 아니면 살아오면서 깨달은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분만의 지혜로운 노하우가 있으신지요? 그렇다면 이 영상 아래의 댓글창에 여러분의 진솔한 이야기를 편안하게 내려놓아 주십시오. 여러분의 글귀 하나하나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더없이 큰 삶의 지혜가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마음을 나누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다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직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 가장 활짝 웃는 하루가 되시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부디 평안한 밤 보내십시오.